일러 인트로. 식탁 위에 쏠이 없는 살인마, 당신의 냉장고는 안전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입맛 없을 때마다 간편하게 하나씩 꺼내 밥에 비벼 먹던 그 고소한 참치캔.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생일날은 물론 평소에도 푹푹 끓여 드시던 따끈한 미역국과 바삭한 김. 사실 이 친숙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독소를 차곡차곡 쌓으며 조용히 자라나는 암세포에게 아주 기름진 만찬을 대접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식약처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이 유독 한국인들만 환장하고 먹는 이 반찬들이 우리 몸의 거대한 해독 공장인 간을 무참히 파괴하고 갑상선을 집중 공격하여 대한민국 암 환자를 폭발적으로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보약인 줄 알고 챙겨 먹어온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갉아먹는지 그 무서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정말 병상에 누워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 동반자 장미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망률 1위, 그 끔찍한 암의 씨앗을 키우는 식탁 위의 비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밤을 새워가며 의학 논문을 뒤지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내는데 가장 거대하고 뜨거운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두 글자만 굳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튼튼한 노후, 건강이라는 현실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우리 집 식탁 위를 점령한 암덩어리들의 소름 끼치는 정체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 영원한 화학 물질의 습격, 과불화화합물과 수산물의 비극 여러분, 요즘 주변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에임이라고 하면 정말 재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나 기력이 다하신 노인분들에게만 찾아오는 무서운 천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 집 건너 한 집에는 암 환자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은 이제 동네 감기처럼 너무나 흔하고 무서운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라는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데 왜 암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늘어나는 걸까요? 그 끔찍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순수한 유전적인 요인은 고작 5%에서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씹어 삼키고 어떤 환경에서 숨을 쉬느냐에 철저하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오늘 맛있게 먹은 그 반찬이 내 몸속 세포를 살리는 불로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를 미친 듯이 키워내는 맹독성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우리가 암의 발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매의 눈으로 주목해야 할 끔찍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과불화화 합물 PFAS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름부터 입에 잘 안 붙고 어렵죠? 쉽게 말해 자연 상태에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 물질, 포에버, 케미컬스이라고 불리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 물질은 물과 기름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 우리 주변에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컵 내부 코팅, 햄버거 포장지, 방수 등산복 등 편리함을 주는 모든 곳에 무분별하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쓰고 버린 이 녀석들이 공장 폐수와 하수구를 타고 강으로, 그리고 결국 우리가 먹을거리를 얻는 바다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불화화 합물은 자연적으로 절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속에 차곡차곡 그대로 쌓여 있다가 그곳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의 몸속으로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물고기를 우리가 낚아서 밥상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 정부 기관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 10개 중 무려 9개에서 이 과불화화 합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독소는 우리 몸에 한 번 들어오면 피를 타고 돌며 거대한 해독 공장인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만들며 심지어 우리 몸의 보일러인 갑상선을 공격하여 갑상선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전 세계 의학계의 연구 결과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요오드 과다의 역습. 미역국이 갑상선암을 키운다? 수산물 오염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최고급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밥상에 올리는 해조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우리 시니어분들 생일날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국물 시원하다고 미역국 얼마나 자주 끓여 드십니까? 입맛 없을 때 김 한 장에 밥 싸 먹는 건 또 얼마나 꿀맛인가요? 그런데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갑상선암 발병률 압도적 1위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워낙 유별나게 많이 해서 초음파로 미세한 암까지 다 찾아내서 그런 거다 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요오드 과다 섭취가 갑상선암의 발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치명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정량을 넘어서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이 요오드가 우리 몸에 너무 과도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오히려 갑상선 세포를 극도로 자극하고 공격하여 돌연변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반가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한국산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이 자신들의 안전 기준치보다 무려 수십 배나 높다며 아예 밥상에 오르지 못하게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오드 폭탄을 매일 삼키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조류 섭취에 대한 명확한 일일 권장 기준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하겠다고
지피 말게 하겠다고 매일 3끼씩 뚝뚝 떠먹은 그 진한 미역국이 자칫하면 갑상선 암세포를 무럭무럭 키우는 달콤한 밥줄이 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과 해조류는 이제 평생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는 독극물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어떻게 조리해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바다가 오염되면서 중금속과 과불화화 합물이 해양 생물에 쌓이는 거대한 비극은 우리 개인이 막을 수 없지만 내 입을 통해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독소의 양은 현명한 조리법으로 충분히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이나 꼬막 같은 껍데기가 있는 조개류에는 뼈를 무르게 하는 카드뮴이라는 맹독성 중금속이 육지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 같은 축산물보다 무려 400배나 높게 검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유해 물질들과 해조류의 과도한 요오드는 대부분 수용성, 즉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넣고 팔팔 끓이게 되면 맹독성 중금속과 과도한 요오드가 국물 속으로 시원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안하는 첫 번째 기적의 식습관 비결은 바로 수산물과 해조류 요리를 드실 때 절대적으로 국물을 버리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라는 것입니다. 속이 확 풀린다며 들이켰던 그 뽀얗고 시원한 조개탕 국물이나 진하게 우러난 미역국 국물. 아쉽지만 그 진한 국물 속에는 우리가 기를 쓰고 피해야 할 요오드 폭탄과 중금속 쓰레기들이 잔뜩 녹아 용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물은 입술만 축이는 정도로 한두 모금 맛만 보시고 영양가가 응축된 쫄깃한 조갯살이나 미역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쏙쏙 골라 드시는 깐깐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단순한 식습관 교정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몸에 쌓이는 치명적인 유해 물질 노출량을 획기적으로 90% 이상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사투투시, 먹이사슬의 저주, 참치캔 기름은 암세포의 드레싱. 자, 이제 찬장 구석에 비상식량으로 잔뜩 쟁여두고 드시는 국민 반찬, 참치캔의 끔찍한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장 박사님? 텔레비전에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듬뿍 들어서 치매도 예방하고 뇌에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참치가 독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 라고 벌컥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청소하는 오메가3의 훌륭한 보급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캔 속의 참치, 다랑어는 넓은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상위 포식자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수은이라는 치명적인 중금속은 플랑크톤에서 작은 물고기로,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로 먹히고 먹히는 과정에서 배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됩니다. 결국 바다의 포식자인 거대한 참치의 몸속에는 수만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평생 먹어치운 수은이 고스란히 고농축으로 쌓여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이 메틸수은은 뇌신경을 파괴하는 맹독 물질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도 임산부나 뇌가 덜 자란 영유아,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는 참치 섭취를 엄격하게 조절하라는 살벌한 권고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최악의 실수는 바로 참치캔 속에 찰랑거리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나 볶음밥을 할 때 고소한 감칠맛이 아깝다며 참치캔 속의 기름을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냄비에 몽땅 쏟아붓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시죠? 이 방송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네버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고소한 기름의 정체는 생선에서 나온 기름이 아니라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들이부은 카놀라유나 대두유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런데 캔을 밀봉하고 고온에서 살균하는 제조 과정에서 통조림 내부의 부식을 막기 위해 발라놓은 에폭시 수지 코팅제에서 비스페놀 A, B, P, A라는 최악의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와 이 기름 속에 듬뿍 스며들게 됩니다. 비스페놀 A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똑같이 행세하며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스위치를 켜는 끔찍한 바람 촉진제입니다. 게다가 참치 살코기에 들어있던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메틸수은 성분마저 이 기름 속에 진하게 녹아들어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 참치캔을 따는 즉시 뚜껑을 꾹 눌러 그 안에 든 기름은 하수구에 미련 없이 쫙 짜서 완벽하게 버리십시오. 찌개에 깊은 맛을 내고 싶다면 그깟 독극물 기름 대신 깨끗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반 스푼 두르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참치캔을 고르실 때는 되도록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캔 내부 코팅제에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오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노출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 비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벌써 등골이 오싹해지며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싹 다 쓰레기 봉투에 비워버리고 싶으시죠?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건 끔찍한 진실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일회용기, 거실의 낡은 소파,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공기청정기까지 우리 집안 곳곳의 물건들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숨통을 조이고 암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나쁜 것들을 찾아내어 버렸다면 이제는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우리 몸의 수명을 20년은 거뜬히 연장해주는 기적의 식사법과 면역 밥상으로 빈자리를 꽉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화학자들도 기겁하며 피한다는 집안의 발암 물건들을 색출하고 깐깐한 의사들도 매일 챙겨 먹는다는 기적의 항암 밥상, 그리고 암세포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꾸로 식사법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진짜 알짜배기 생존 지식입니다. 5. 집안에 숨은 침묵의 살인마, 일회용품과 가소제의 역습.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수산물과 해조류, 그리고 참치캔 속에 숨겨진 끔찍한 식탁 위의 독소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시죠.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숨 쉬고 살을 비비며 살아가는 집안 환경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거실과 주방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뇌세포를 갉아먹고 암세포를 무럭무럭 키워내는 침묵의 살인자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무서운 진실을 깨달으셔야
비로소 우리 집이 독가스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깔끔하신 시니어분들, 청결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주무시기 전에 입냄새 없애고 충치 예방한다고 독한 구강 청결제, 가글로 입안을 와글와글 헹구고 바로 침대에 누우시는 분들, 당장 그 습관 멈추셔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살균력이 강한 구강 청결제, 화학 방향제, 손 소독제를 너무 과도하게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 즉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구강 청결제 속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이나 염화세틸피리디늄 같은 강력한 항균 화학 성분들은 입안의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유익균까지 융단 폭격으로 싹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특히 입안에 남은 이 독한 살균 성분들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침과 함께 조금씩 무의식적으로 꿀꺽꿀꺽 삼키게 되는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간과 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전신의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글을 하고 나서 아무리 상쾌하더라도 반드시 미지근한 맹물로 두세 번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내어 화학 성분을 뱉어내는 것만이 당신의 뇌세포를 지키는 철칙입니다. 향기가 좋다고 거실에 하루 종일 꽂아두는 디퓨저나 화학 방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향료 성분은 폐를 망가뜨리는 1급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으니 방향제 대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우리가 남은 반찬이나 배달 음식을 식었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드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마법의 상자, 전자레인지와 단짝 친구인 일회용 랩, 플라스틱 용기에 얽힌 무시무시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먹다 남은 제육볶음이나 전조가리, 그릇에 담은 채로 투명한 비닐랩으로 칭칭 감아서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푹 돌리시죠. 이때 비닐랩이 음식물 표면에 찰싹 직접 닿아 있다면 그것은 당신 몸속의 암세포들을 향해 축배의 팡파르를 터뜨려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미친 짓입니다. 랩 자체는 산곤에서 음식을 보관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온의 전자레인지 안에서 열을 받아 펄펄 끓는 기름진 음식 지방과 비닐랩이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한 프탈레이트 같은 맹독성 환경 호르몬과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녹아내려 음식 표면에 따다닥 코팅되듯 들러붙게 됩니다. 우리는 무색무취인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따뜻해진 음식을 맛있게 씹으며 플라스틱을 통째로 들이마시는 셈입니다. 특히 중국집에서 군만두 포장해 올 때나 컵라면 용기로 흔히 쓰이는 그 가볍고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용기 다들 아시죠? 그 녀석의 정체는 폴리스티렌 PS이라는 플라스틱인데 섭씨 70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과 닿거나 전자레인지 전파와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몸의 내분 비계를 박살내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과 미세 플라스틱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혈관을 타고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미친 듯이 빠르게 증폭시키고 나중에는 독한 항암제조차 듣지 않는
무서운 내성까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달해온 음식이나 냉장고에 보관했던 찬밥을 들 때는 설거지가 귀찮더라도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랩은 미련 없이 벗겨내어 버리십시오.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으로 허가받은 안전한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음식을 옮겨 담은 뒤에 데워 드시는 깐깐한 수고로움만이 당신을 암병동에서 구출해낼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거실로 나와 볼까요? 우리 시니어분들 거실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인조 가죽 소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거 10년 전에 비싸게 주고 산 거라 흠집 좀 나고 해졌어도 푹 꺼질 때까지 그냥 써야지 하고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인조 가죽, 합성 피혁이나 오래된 코팅 가죽 소파가 세월이 지나 표면이 닳아서 쩍쩍 갈라지고 앉을 때마다 미세한 가죽 가루가 허공에 폴폴 날리기 시작하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그 싸구려 가루 속에는 플라스틱 가죽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쏟아부었던 가소제 프탈레이트계라는 독극물 성분이 고스란히 섞여서 터져 나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의 진먼지 진드기나 미세먼지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거실 공기를 둥둥 떠다니는데 우리가 소파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폐의 깊숙한 곳으로 무방비로 침투하게 됩니다. 폐를 뚫고 피 속으로 들어간 이 가소제 성분은 우리 몸속의 정상적인 호르몬 공장을 쑥대밭으로 교란시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고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씨앗을 무럭무럭 키우는 끔찍한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벗겨지고 낡아 가루가 떨어지는 소파는 내 몸을 망치는 독가스 살포기와 같습니다. 아깝다 생각 마시고 당신의 폐암 예방을 위해 과감하게 새 것으로 교체하시거나 당장 버리기 힘들다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두꺼운 면 소재의 소파 커버를 빈틈없이 씌워 꽁꽁 봉인하여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없는 집이 없으시죠? 건강을 지키려고 큰맘 먹고 산 공기청정기. 그런데 혹시 필터는 언제 마지막으로 갈아 끼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공기청정기의 심장인 헤파 필터는 먼지를 걸러내는 소모품입니다. 교체 주기인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겉으로 보기엔 아직 허연게 깨끗해 보이네. 전기세도 아까운데 더 쓰지 뭐 라며 빨간불이 켜진 채로 계속 돌리고 계신다면 당장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필터 교체 시기가 지나면 그동안 촘촘한 필터 속에 산더미처럼 걸러져 쌓여있던 집안의 온갖 먼지와 각질 찌꺼기들 사이로 습기가 차면서 끔찍한 미생물과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번식을 시작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려다가 오히려 곰팡이 포자와 세균 덩어리들을 선풍기 틀듯 집안 가득 뿜어대는 세균 폭탄 제조기를 껴안고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바람에서 퀴퀴한 걸레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당신의 폐는 곰팡이 포자로 뒤덮인 셈입니다. 늦은 겁니다. 필터는 아깝다 생각 마시고 6개월마다 스마트폰 달력에 알람을 맞춰두고 미련 없이 새 것으로 칼같이 교체하십시오. 필터값 몇만 원 아끼려다 폐렴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깨진다는 사실. 그게 우리 호흡기를 지키는 가장 싸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6.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면역 밥상.
30가지 야채와 청국장.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집 곳곳에 숨겨진 기가 막히게 위험한 물건들과 독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고, 맙소사. 물 마시는 것 빼고는 숨 쉬는 것조차 무서워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나쁜 놈들을 색출해서 집 밖으로 미련 없이 비워냈으니 이제는 텅 빈 그 자리에 암세포를 말려 죽이고 늙어가는 우리 몸의 세포를 20대 청춘처럼 쌩쌩하게 살려내는 기적의 식단으로 꽉꽉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화학자들도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슨 우리 몸의 수명을 20년은 너끈히 연장해주는 비법. 암세포가 당신의 몸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철벽 방어선. 기적의 면역 밥상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볼펜 드시고 당장 적으십시오.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환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유익균 군단이 펄펄 살아 숨 쉬는 강력한 장내 면역 시스템이 갖춰진 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오늘 당장 마트로 달려가 냉장고를 이 기적의 보약들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면역 공장 가동법. 첫 번째, 30가지 무지개 야채의 마법, 장내 미생물 숲 살리기입니다. 에이, 장 박사님. 나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이랑 당근 썰어서 믹서기에 윙 갈아 마시는데 나만큼 야채 잘 챙겨 먹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는 단순히 먹는다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게 먹느냐,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키는 전체 면역세포의 무려 70%가 어디에 몰려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화기관인 장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게만 1.5kg에 달하는 수천 종류의 미생물들이 마치 외부의 적, 암세포,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수십만 대군의 군대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식량이 바로 야채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천 종류의 미생물들이 편식이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A 미생물은 당근만 먹고 B 미생물은 양배추만 먹습니다. 매일 똑같이 당근과 사과 한두 가지만 주구장창 먹어대면 당근을 좋아하는 미생물만 고도비만으로 뚱뚱해지고 나머지 수천 종의 미생물 군대는 굶어 죽어버려 면역 방어선의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유명한 건강 다큐멘터리에서도 입증되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주일에 최소 30종류에서 60종류에 달하는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의 야채를 조금씩 골고루 입에 쓸어 넣는 것입니다. 뿌리채소, 잎이채소, 버섯류, 해조류 등 다양한 무지개색 야채를 한꺼번에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지도가 울창한 아마존 밀림처럼 풍성해지면서 그 어떤 맹독성 암세포도 감히 성벽을 넘지 못하는 무적의 철갑 방어선이 우리 뱃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 30가지 야채를 어떻게 다 씻고 다듬어서 먹습니까? 소 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걱정 마십시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지혜로운 편법이 있습니다.
시중의 유기농 매장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20가지에서 30가지까지 야채를 영양 파괴 없이 급속으로 얼려 가루로 만든 동결건조 야채 분말, 선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이 가루 한 스푼을 듬뿍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30종류의 미생물 군대에게 풍성한 뷔페 만찬을 대접하는 최고의 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장속 유익균들에게 다양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승리 공식입니다.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면역 공장 가동법. 두 번째, 한민족 전통의 한감 보약, 청국장의 부활입니다. 청국장은 삶은 콩을 볏짚에 띄워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한 콩이 기적의 명약으로 환골탈태하는 마법의 결정체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혈전 피떡을 칼처럼 썰어버리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과 장을 튼튼하게 하는 수억 마리의 바실러스 유산균이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 대학 연구 결과 청국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50%나 미친 듯이 솟구쳐 올라 암세포를 공격했다는 경이로운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늘이 내린 보약을 100% 맹물로 만들어버리는 멍청한 먹는 방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 푹푹 풍기며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낸 청국장찌개. 뜨거운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펄펄 끓는 섭씨 100도의 뚝배기 안에서 아까 말한 그 귀한 바실러스 유산균과 효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끓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을 암에서 구원해줄 그 수억 마리의 유익균 특공대들은 단 1초 만에 전멸하여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그저 청국장 냄새가 나는 시체의 국물을 떠먹으며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장까지 쌩쌩하게 살아가는 유산균 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막힌 비결은 바로 청국장 반반 투입 비법입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 준비한 청국장의 딱 절반만 처음에 국물에 풀어 깊고 구수한 맛과 향을 우려내십시오. 그리고 두부와 애호박이 다 익으면 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펄펄 끓던 찌개가 잦아들고 뚝배기의 온도가 한 소끔 식어 섭씨 6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남겨두었던 나머지 절반의 생청국장을 국물에 살살 풀어 넣고 숟가락으로 적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마지막에 생으로 풀어 넣은 청국장 속의 유익균들은 뜨거운 열상을 피하고 쌩쌩하게 살아남아 위산을 뚫고 당신의 대장까지 무사히 살아서 도달하게 됩니다. 장에 상륙한 이 유익균 부대는 악당 암세포와 맹렬하게 싸우는 든든한 무적의 아군이 됩니다. 만약 생청국장 특유의 꾸리꾸리한 냄새가 도저히 비위에 맞지 않아 고역이라면 냄새를 쏙 뺀 저온 건조 청국장, 가루나토 분말을 마트에서 구입하여 아침마다 플레인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한 스푼씩 듬뿍 타서 드시는 것도 유산균을 살려 먹는 아주 훌륭하고 세련된 생존 비법입니다. 7. 숨 쉬는 세포막과 거꾸로 식사법. 암세포의 산소 공급줄을 뚫어라.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면역 공장 가동법. 세 번째. 숨 막힌 세포에 산소를 뚫어주는 생명수, 들기름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 그 세포 하나하나를 둥글게 감싸고 보호하는 껍질인 세포막은 놀랍게도
단백질이 아니라 질 좋은 기름 지방으로 완벽하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기름을 입구멍으로 들이붓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포막이 아기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숨을 쉴 수도 있고 낡은 타이어처럼 뻣뻣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치킨이나 감자튀김에 흠뻑 젖어 있는 산화된 나쁜 튀김 기름 트랜스 지방을 매일 들이부어 세포막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타고 온 산소와 영양분이 딱딱한 껍질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가 세포 내부는 숨이 막혀 헐떡이는 극심한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암세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환장하게 좋아하고 미친 듯이 증식하는 환경이 바로 산소가 부족한 척박한 곳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맑은 환경에서 암세포는 질식해서 죽어버리지만 산소가 끊긴 썩은 늪지대에서 암세포는 쾌재를 부르며 덩치를 키웁니다. 즉, 당신이 먹는 싸구려 튀김 기름이 세포의 숨통을 조여 암세포에게 최고급 스위트룸을 지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세포의 숨통을 다시 열어줄 구원투수가 바로 우리 땅에서 난 황금 물방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속에 폭포수처럼 풍부하게 함유된 식물성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막의 껍질을 버터처럼 녹여 아주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하게 재건축해줍니다. 부드러워진 세포막의 틈새로 신선한 산소가 펑펑 쏟아져 들어가면 산소를 들이마신 건강한 세포는 절대로 네버 돌연변이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는 강력한 방탄조끼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저의 초강력 생존 주의사항. 마트에서 들기름을 고르실 때 병 라벨에 저온 압착, 냉압착 혹은 생들기름이라고 적혀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100번 확인하십시오. 고소한 냄새를 낸답시고 높은 고온의 가마솥에서 새까맣게 볶아서 짠 짙은 갈색의 들기름은 열에 닿는 순간 이미 오메가3가 시커멓게 타버리고 산화되어 벤조피렌이라는 급발암 물질 독가스를 내뿜는 사약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들기름의 생명인 오메가3는 불을 만나는 순간 즉사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부침개를 부칠 때 들기름을 두르는 것은 당신의 주방을 가스실로 만드는 미친 짓입니다. 시금치 나무를 묻히거나 갓 지은 보리밥에 비벼서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만 진짜 불로초 보약이 됩니다. 따뜻한 미역국에 꼭 들기름의 고소함을 더하고 싶다면 아까 청국장처럼 다 끓이고 그릇에 퍼담은 뒤 마지막에 불을 끄고 식탁 위에서 딱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 드시는 것. 이것이 들기름의 마법을 100% 흡수하는 철칙 중의 철칙입니다.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면역 공장 가동법. 네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때려잡는 기적의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당신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 어떻게 먹느냐 순서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숨어있는 암세포 덩어리가 가장 좋아하는 환장하고 핥아먹는 최고의 먹잇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 속을 둥둥 떠다니는 달달한 당분,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하얀 쌀밥 한 숟가락을 푹 퍼서 달달한 불고기와 함께 꿀꺽 씹어 넘기면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입을 통과한 엄청난 양의 정제 탄수화물, 쌀밥이 위장을 거쳐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피 속으로 융단 폭격하듯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 수치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수직으로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당분 쓰나미를 감당하지 못한 췌장은 기절 직전까지 인슐린을 뿜어대다 결국 고장나 당뇨병에 걸리고 피 속에 넘쳐나는 이 달콤한 설탕물은 굶주려 있던 암세포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대한 뷔페 만찬이 되어 암세포가 미친 듯이 분열하고 덩치를 키우게 만드는 끔찍한 폭주를 일으킵니다. 이 암세포의 폭주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피를 맑게 유지하는 가장 돈 안 들고 강력한 마법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을 먹는 순서를 180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1단계 야채 방어막 치기 채소 50%. 밥상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고 무조건 시금치, 콩나물, 브로콜리 같은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부터 공략하십시오. 식사의 첫 10분은 오직 야채만 씹어 삼키는 겁니다. 야채에 질긴 식이섬유가 텅 빈 위장과 장벽을 도배하듯 두껍게 코팅하여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내는 끈적끈적한 그물망, 즉 든든한 고속도로, 방어막을 미리 깔아두는 위대한 기초공사입니다. 2단계 단백질, 포만감 채우기 고기 슬래시 생선 30%. 야채 방어막 공사가 끝났다면 이제 계란말이, 두부부침, 생선구이, 살코기 등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놈 고기와 생선은 위장에 오래 머물며 뇌에 이제 배가 부르다는 강력한 포만감 신호를 보내어 폭식을 막아줍니다. 3단계 탄수화물은 디저트처럼 밥 20%. 가장 마지막 단계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남은 하얀 쌀밥, 가급적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두세 숟가락만 푹 떠서 김치와 함께 입에 넣으십시오.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 디저트처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거꾸로 뒤집어도 1단계에서 미리 깔아둔 식이섬유 그물망이 마지막에 들어온 쌀밥의 포도당 입자를 꽉 붙잡아 흡수 속도를 굼벵이처럼 느리게 지연시켜 버립니다.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미친 듯이 치솟지 않고 완만한 동산처럼 아주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피 속에 갑작스러운 설탕 쓰나미가 치지 않으니 췌장은 평화롭게 제 할 일을 하고 암세포는 눈앞에 당분을 두고도 핥아먹지 못한 채 배를 골다가 비실비실 말라 죽어버리는 완벽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 당장 수저를 드는 순서부터 야채를 먼저 집어드는 것으로 바꿔보시는 위대한 결단, 당신의 10년 뒤 목숨을 보장합니다. 8. 맺은 말. 스트레스의 질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사수하라. 자,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기까지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 수명을 20년은 좋게 벌어 놓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환자분들께 당부드리는 가장 위대하고도 치명적인 진실, 바로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의 단절입니다. 현대 의학자들과 화학자들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가리켜 세포의 질식 상태라고 섬뜩하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뒷목을 잡거나 풀리지 않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돈 문제로 불안에 떨 때
우리의 뇌는 살기 위해 교감신경의 비상벨을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온몸의 혈관을 돌덩이처럼 꽉 수축시켜 피의 흐름을 잔인하게 차단해 버립니다. 혈관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혈관 끝자락에 매달려 숨을 쉬어야 할 우리 몸의 60조 개 세포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산소 공급줄이 뚝 끊어지고 맙니다. 앞서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 강조했죠. 암세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듯이 번식하며 춤을 추는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바로 산소가 차단되어 썩어가는 질식의 늪지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병을 키우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뱃속의 암세포들에게 최고급 산소 차단 마스크를 씌워주며 무럭무럭 자라라고 응원하는 끔찍한 자해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외출을 마치고 집 대문 앞이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오늘 하루 밖에서 시달렸던 모든 인간관계의 피로와 돈 걱정,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의 얼굴을 담은 거대한 스트레스 보따리를 현관문 밖 길바닥에 미련 없이 툭 하고 내동댕이 치고 들어오십시오. 집구석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집안은 무균실이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크게 웃고 트로트를 틀어놓고 어깨춤을 추며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밤은 가장 편안하고 게으르게 쉬어버리겠다는 독한 이기심을 발휘하십시오. 이만하면 내 인생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 다 괜찮다. 스스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위로하는 이 마음가짐 하나가 당신이 수백만 원짜리 산삼을 다려 먹고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면역 한감제를 맞는 것보다 당신의 세포를 살려내는 수만 배 더 강력하고 위대한 철벽 방어막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혈관이 열리고 산소가 돌며 암세포가 질식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냉장고에 숨어있던 오염된 수산물의 독소도 비워내고 거실과 주방을 점령했던 플라스틱과 낡은 소파에 나쁜 환경 호르몬도 비워내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끔찍한 마음의 짐까지 싹 다 비워내셨습니까? 아휴, 이 복잡한 걸 언제 다 외워서 어떻게 다 바꿔 머리 아파서 못해 먹겠네 라며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 만에 당신의 60년 인생 습관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으라는 강요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닥친 딱 한 가지의 위대한 실천만 맹렬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김치찌개를 끓일 때 참치캔의 더러운 기름을 하수구에 쭉 짜서 버려버리는 결단. 식탁에 앉았을 때 젓가락으로 쌀밥 대신 푸릇한 시금치 나물부터 집어 입에 털어 넣는 일 초의 수고로움. 밥을 다 먹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딱 20분만 땀나게 걷고 들어오는 작은 부지런함. 그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밀리미터의 궤도 수정이 10년 뒤 당신이 암병동 차가운 침대에 누워 한감 주사를 맞고 있을지 아니면 두 발로 튼튼하게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활짝 웃고 있을지 당신의 거대한 건강 지도를 완벽하고도 눈부시게 뒤바꿔 놓을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피 토하듯 쏟아낸 이 생존의 지침이 당신의 식탁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화면이 부서져라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혼자만 몰래 오래 살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열어
당신만큼이나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소중한 동창들, 노인정 친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야, 이거 안 보면 우리 다 죽는다. 같이 좀 챙겨 먹고 제발 오래 살자. 라며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을 암의 공포에서 구출해내는 진짜 의리이자 생명을 살리는 선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다시 한번 건강이라고 굳게 다짐의 글을 남겨주신 우리 존경하는 모든 팬분들, 제가 매일 밤 눈을 감기 전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여러분의 쾌유와 끄떡없는 튼튼한 내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나이의 건강은 운명이야 라며 비겁하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몸뚱이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이고 쓰다듬고 아껴주는 만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10년의 수명 연장으로 눈부시게 보답하니까요. 저 장미는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어떤 얄팍한 상술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날카롭고 진실된 팩트만을 벼리고 닦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밥상부터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세포를 춤추게 할 더 활기차고 목숨을 살리는 귀한 정보로 무장하고 씩씩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험한 세상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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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